밀양 여중생 집단 엑스폭행 사건은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밀양 지역의 대략 용의자 115명이라는 인물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서 크게 문제가 되었지만 115명 중 44명만 범죄가 확정이 되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을 때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무려 1년 동안 피해자를 엑스폭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대략 30대 중후반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 사람들이 백종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통해 빌미로 벌인 엑스폭행 사건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사건이었다. 일단 이들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저항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억지로 엑스폭행을 하였고, 이것은 잠깐 동안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만든 사건이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체로 엑스폭행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는 이미 그렇게 촬영이 되어 유출된 영상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만 해도 크나큰 범죄인데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고, 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은 해당 사건을 일으킬 때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천인공노할 사건이지만 언론에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동생까지 엑스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뉴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일단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경우는 있기는 하였지만 엑스폭행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일어나게 되자 언론과 경찰에서는 용의자 115명을 이른바 밀양연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 집단이라고 명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수사 도중 최대 5명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밀양에서 1년 동안 당했던 피해자와 창원에서 2명의 여학생, 울산에서 1명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엑스폭행과 강도를 당했지만 친고죄로 인해 피해자 모두를 기소를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크나큰 사건을 벌였는데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일단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다음과 같았다. 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 하청 송치 1명 정도였다. 그런데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으로, 나머지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고, 그나마 기소된 10명도 5명은 보석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앞서 공소권 없음인 13명 부분을 자세하게 말하면, 당시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가로 합의를 했기에 기소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X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합의를 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건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밝혀져 화제가 된 것은 일명 밀양연합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들은 무려 4개 고교가 합쳐져 생긴 집단이고, 가해자는 실제 조사를 받은 44명 말고도 75명이나 더 있어 최대 117명으로 추정이 된다 한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에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보자 또는 너 몸조심해라 라는 등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협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가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언론에 관련된 보도 자료가 공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여기서 경찰이 레전드 발언을 했는데, 당시 수사를 했던 밀양 경찰 중 한 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는 밀양 아이도 아닌 애가 왜 여기 와서 밀양 물을 흐려놓느냐? 내가 먼저 꼬리를 친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으며,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을 하며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의 뒷담화 사실은 어떻게 알려졌을까? 놀랍게도 해당 사실은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노래방 도우미가 폭로를 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해당 경찰과 경찰서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어도 피해자를 위해서 별 다른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X범죄 피해자와 대면을 하게 된다면 남경에게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경이 동석이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여경과의 동석을 요구했음에도 실적에 눈이 멀었던 경찰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모습이 가해자에게 보이지 않는 범인 식별실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도 견찰 짓거리를 한 것이, 피해자가 너무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피곤하여 건성으로 대답을 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거나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이야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는 여러 가지 약점을 잡히고 영상이 찍혀 가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추후에 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했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엑스폭행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경찰에게 여러 가지 폭언을 듣고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피해자의 상황은 심각해져갔다. 서울로 어찌어찌 가족과 도피를 하긴 하였지만 해당 피해자 학생은 집안에서도 엑스사 시도가 일어났고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신용까지 했었다. 이렇게 심각한 우울 증세와 정서 불안이 이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웠던 보호자들은 피해자를 폐쇄 병동에 입원을 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의 아빠가 더 심각했던 것이 딸 옆에서 딸을 지켜줘도 모자랄 판에 과거 가족을 버린 채로 지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권자 자격을 행사하면서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강제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보니 돈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피해자는 겨우 5천만 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줬고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 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되어서 받은 금액이 피해자를 위해 쓰였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돈을 조금도 보지 못했다. 당시 합의를 보면서 발생했던 금액 중에 1,500만 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를 포함한 친척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뺏어갔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탄을 하길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서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작 피해자는 어떠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압박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승을 떠났다고 한다. 참고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계속 있었고 수시로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부모가 이혼을 하고 친권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금을 받다가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전학을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피해 여학생이 엑스폭행 피해자라는 핑계를 이유로 이때까지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가 밝히길 그런 애들을 받기는 좀 그렇고 사실 받아야 하는 게 옳은 행동이겠지만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들의 문전박대의 피해자는 서울에서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뜻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가까스로 피해자 학생은 겨우 전학을 하여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시작하려고 했으나 문제는 이번에는 처벌을 받은 피해자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서 탄원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부모가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업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꽤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 가해자들의 근황이라는 것이 뜨기도 하였다. 사건이 일어나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2년에 가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를 조롱한 학생이 본명을 개명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한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다. 이 사람은 사건 당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인데, 이러한 인물이 경찰이 된다는 것 자체가 후폭풍이 컸고 해당 경찰청에도 항의가 빗발치게 되었지만 경찰청 공지로 당사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니 자제해달라는 게시글과 본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가 더 큰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되었고, 이후에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정말 가해자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과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관자였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글이 삭제가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승진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 사건의 가해자 중에서 한 명의 근황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나라보관소라는 채널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으로 가해자 중 한 명이 나이를 먹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본인 인스타에 하고 있는 말들이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줄게,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라고 하거나 딸아 아무것도 되려하지 말고 건강하게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저 사람이 백종원이 과거 유튜브로 올라왔던 영상 중에 무려 40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가 나온 영상에서 백종원이 맛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 닫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게 계정은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친척이 밀양 가해자인 걸 모르고 채용해서 돈 벌게 해주시는 건가요? 친척인데 모를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가게는 저희가 범죄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근데 그 범죄자를 알고도 채용을 하셨잖아요. 친척인 밀양 가해자를 채용하고 돈 벌게 해주는가요? 다 같이 나락가길 바래요 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자 돈 없어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죄송하고 극구 말렸다 라며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다가 지금은 인스타 계정이 폐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